제가 볼리비아에 처음 와가지고 왜 사람들마다 이 각 나라에 가지고 있는 받았던 그런 첫 인상, 첫 뭐 이미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제가 여기 볼리비아에 처음 와가지고 그게 벌써 한 10년, 11년 전인데 그때 처음 와갖고 느낀 첫 인상이 여기는 완전 뭐 일본에 점령된 나라인가? 라는 뭐 그런 좀 인상을 받았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대부분 웬만한 나라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차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메이커 차들 많이 타잖아요. 나라마다 조금씩 그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양한 종류의 메이커의 그런 차들이 길거리에 다니잖아요. 어떤 한 국가의 메이커가 이렇게 거의 지배적이다 할 뭐 그런 데는 뭐 특별하게 몇 군데 없을 텐데, 제가 처음에 여기 볼리비아 왔을 때 이 길거리에 이 다니는 차들의 한 8, 90%가 다 일본 차인 거예요. 대표적으로 뭐 토요타, 혼다, 닛산, 마츠다, 미쓰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대부분 일제인 거예요. 아니 여기가 무슨 일본 옆 나라도 아니고 전 일본이나 한국에서 남미면 거의 지도 반대편에 있는 가장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대부분의 차가 대부분 어떻게 다 일제일 수가 있지?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한 게 이거는 어떤 민간 차원에서 어떤 기업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교류나 그런 협력 그런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. 지금은 좀 덜한데 지금은 한국차 현대기아 차도 볼리비아에서 정말 많이 늘었어요. 길거리에 가면 이제 심심치 않게 현대기아 메이커 차를 이렇게 쉽게 보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제는. 근데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지배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여기에 선호하고 많이 타는 차는 근데 일제 차인 것 같아요. 토요타, 닛산, 뭐 혼다 이런 차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스즈키도 있네 앞에는. 여기 뭐 그런 일제 차들이 볼리비아 자동차 시장을 거의 지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근데 볼리비아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뭐 칠레, 아르헨티나, 뭐 페루 뭐 이런 데 다 가봐도 솔직히 가장 많이 타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차는 아무래도 일제 차인 것 같습니다. 보이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이게 만든 그런 생각들이나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저기 어디냐, 여기 산타크루즈에는 그 일본 병원 이제 하포네사라고 해가지고 모스피탈 하포네사 해가지고 일본인 재단이나 뭐 일본 자금이 뭐 들어가서 이제 지어졌겠죠. 그러니까 이름도 일본 병원이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뭐 공식 이름으로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준 거겠고,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, 여기 산타크루즈에서 한 1시간 반? 뭐 2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2시간 정도 거리겠군요. 거기에 오키나와라고 해가지고 완전 마을 이름 자체가 일본어를 그대로 따가지고 마을 공식 이름이 이렇게 된 동네 조그만한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데가 있을 정도니까, 아니 이게 한두 명 단순히 숫자만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영향력이 좀 여기에 있어야지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게서 좀 신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도 전 개인적으로 일본 음식을 좀 좋아하고 뭐 여기에서 와서도 가끔 뭐 먹으려고도 막 일본 음식점 같은 것도 찾아보려고 하고 했는데 또 딱히 뭐 그렇게 뭐 좋은 식당이나 이런 걸 찾지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바이크 라이딩도 할 겸 저기 그 오키나와라고 하는, 여기에서 제 예상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슬슬 이렇게 가면 그 오키나와라고 하는 데 가서, 거기는 그냥 제 상상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 식당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일본 관련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가려고 하는데요. 가서 한번 보고 어떤지 한번 구경도 해보고 한 바이크도 한번
라이딩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 바이크 자켓이란 걸 사가지고 지금 입고 나왔는데요. 오늘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대신 바람이 좀 많이 불고, 바람이 좀 불고 좀 하니까 좀 달릴 때는 괜찮은데, 솔직히 가만히 이렇게 정차해 있거나 이러니까 솔직히 좀 덥네요. 저기 말 이렇게 이것도 교통수단인가? 아니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. 아니 여기가 내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게 맞나? 아주 왠지 옛날과 현재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? 저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건지 무슨 교통수단으로, 아니 택시같이 돈 받고 뭐 사람들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그거 모르겠는데, 여기 산타크루즈에 있으면 저렇게 말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끌고 이렇게 뭐 짐도 싣고 뭐 타고 다니는 거를 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좀 뭐 비가 오거나 조금 바이크 라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날씨 상황은 없어서 참 다행인데,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해가지고 뭐 비 소식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, 왜냐면 오늘 오키나와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내일 정도에 다시 수크레로 코차반바를 거쳐서, 코차반바를 거쳐서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수크레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. 뭐 어차피 돌아갈 때는 좀 타면서 이런저런 영상도 찍으면서 가려고 했었고, 그리고 도무지 여기 화물로 해가지고 옮기는 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. 도무지 섬세함이나 조금 신경 써서 좀 이렇게 다루고 조심조심해서 뭐 이렇게 바이크나 자동차 다루는 뭐 그런 섬세함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 화물로 바이크 올리는 거 내리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, 도무지 이거는 믿고, 이거는 맡기면 맡길수록 이거 바이크 작살나겠더라고요. 버스가 이렇게 바짝 붙어서 따라오려고 그래, 오토바이를. 아니 여기는 웃긴 게, 좀 운전하면 기본 상식 아닌가? 좀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갖고 뭘 얼마나 더 빨리 가겠다고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갖고 이렇게 달리는지 모르겠어요. 특히나 좀 손님까지 태우고 다니는 저런 버스들이, 아니 바짝 붙어갖고 그냥 경적 울리고 빵빵거리고,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조심해야죠. 뭐 어쩌겠습니까? 그래 먼저 가라. 대신 좀 적당히 좀 빵빵대라. 뭐 얼마나 더 빨리 가려고 그러냐. 와우, 이게 그 느낌이 주행풍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역풍이 너무 세서 뭔가 속도가 좀 더디게 난다는 느낌입니다. 그 정도로 지금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습니다. 저 아주머니 위험하게 왜 도로가를 저렇게 터벅터벅 걸어 다니고 있어. 오늘은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이쪽으로 가라고 알려주실 것 같는데, 오늘은 굳이 뭐 경찰이 안 잡네요. 저게 저런 톨게이트나 경찰 있는 데마다 멈춰가지고 면허증 보여주고, 그게 의외로 좀 귀찮거든요. 멈춰가지고 또 장갑 벗고 면허증 꺼내갖고 보여주고, 걔네들 뭐 조회한다고 뭐 휴대폰 두들기고 이러면 오키나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. 확실히 이쪽이 땅이 널찍널찍하고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사실상 여름이고요. 땅도 평지에다가 널찍널찍하고 하니까 이쪽에 뭐
가축 기르고 이렇게 농작물 재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엄청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땅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규모가 확실히 뭐 몇 평 뭐 이런 게 아니라 몇 헥타르씩 뭐 이런 엄청나게 크게씩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볼리비아 인구가 한 1200만 명? 뭐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조만간 뭐 1300만 명이 뭐 넘는다 뭐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, 땅덩어리는 남한의 한 10배 이상, 10배 정도 크고 인구는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니 대충 감이 오시나요? 한국에서 뭐 솔직히 끽해봐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끝에서 끝까지 해봐야 뭐 4시간 5시간 정도면은 왜 차로 또 이제 가는 게 되잖아요. 근데 여기는 뭐 끝에서 끝을 가려면 뭐 하루 뭐 24시간이 뭡니까? 뭐 한 30시간? 뭐 그렇게 걸리는 걸로 30시간? 40시간? 그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.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. 게다가 도로 사정이 또 한국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막 도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속도 내기도 좀 힘들고, 도로 사정이 좋으면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한국 같은 그런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식의 도로가 뭐 줄을 잇는 뭐 도로도 뭐 이 정도 수준의 도로가 대부분이니까요.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언제부터 여기 사는 오키나와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하다가 이 멀고 먼 이영만리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, 게다가 뭐 도심 지역도 아니고 이쪽에서 도심에서도 지금 근처 제일 큰 도시인 산타크루즈에서도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정착을 해서 살 생각을 했을지.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엄청 막막했을 것 같은데, 여기 뭐 아는 데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을 거고, 뭐 여기 날씨도 다르고 뭐 말도 다르고 뭐 다 그랬을 텐데, 여기 와서 정착해서 뭐 단순히 뭐 일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여기 와서 촌을 이루고 뭐 마을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렇게 그런 이민자분들을 보면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. 저 새가 야, 저 새가 날아다니는구나. 이 화면은 잡혔을지 모르겠는데요,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근데 저거 거의 저는 뭐 관상용으로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저게 진짜로 날아다니는구나. 동물원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관상용으로 뭐 기름 뭐 이런 것만 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, 저게 실제로 야생에서는 솔직히 뭐 볼 일이 없잖아요. 야, 근데 우연찮게 저 날아다니는 거를 저 날아다니는 걸 저 보게 되네요. 아주 운이 좋습니다.